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오기석 법인장과 지금 시장에서 그 주식 자산 배분 얘기할 때 배당주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부장님 또 준비하셨네요. 배당을 제가 네. 강의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네. 최고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번 강의. 왜 이렇게 웃으시지 않을까? 진짜인데? 아니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네.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데 그렇습니다. 저는 잘하시네요. 얘기합니다. 자신감으로 네. 갖고. 얼굴 점점 빨개지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의 배당주 강의 예,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겸손이 좀 사라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겸손 한 방울 주셔야죠. 겸손이요? 네. 다들 이제 겸손이 많이들 사라지셨는데요. 이제는 할 수 없이 겸손을 강요된 겸손이 또 나오겠죠. 시장이 약간 쉬면 다들 약간 좀 차분하다가 네. 올라가면 흥분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겠고요. 시장도 인생도 좀 마찬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이어서 또 좀 반등하다가 또 내려가다가 또 막판에 또 나름 회복하면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보합 수준에 마감됐고요. 그쵸. S&P 500은 0.4%나 다우지 0.5%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것이 되겠고 이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시고 일상적인 루틴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 보면 자신만 루틴을 꼭 한다 그러잖아요. 금메달 마지막 선 시합할 때나 연습할 때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인생도 좀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루틴을 깨고 새벽에 또 멀리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좀 보여주셔야겠는데요. 너무 이 사과를 다 보내요. 부산님 제 좀 얼굴이 들어주세요.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큰 게 아니고 요 사과가 미니 사과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사과요. 손만한. 오늘 날씨가 또 올해 들어서 가장 네.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맞아요. 춥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유가는 95달러까지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95달러까지 넘었었는데 오늘 또 섹터별로 또 에너지 쪽이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의 상품 시세의 어떤 동반 반등을 어떤 그런 요인이 되고 있겠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75달러 요 정도까지 갈 때는 우리가 경기 회복이라고 좋아할 수 있었지만 이거 좋아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세금 약간 깎아줬잖아요. 이게 없으면 바로 2,000원 간다는 얘기거든요. 1리터당. 그만큼 지금 이 모든 것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이런 이슈가 터지면 뭐 100달러는 기본이고 뭐 110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우리가 정확한 건 변동성 지표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장중에 30포인트까지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다 거의 한 20%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거의 10%가 오늘 올라가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거 자체가 모두 이건 결과론적 얘기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한편에 그러다 보니 금값이랑 달러인데요. 금값은 1,900달러에 완전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1,875, 3달러 이렇게 되면 실제로 작년 뭐 11월 이때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작년 6월,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오늘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르신들은 항상 금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신 분 계시지만 금을 또 많이 갖고 계신 분 계시는 말이죠. 현물로. 그러니까 현물로 금 갖고 계세요? 네. 이거 지금 하고 계신 거 말고 집에 이렇게 금괴나 이렇게 형태로 갖고 계세요? 부사님 갖고 계세요? 개인적인 자산. 골드 바 이런 거 갖고 계세요? 저희 반려견이 골드입니다. 이름이. 엄청 크네요. 몇 킬로예요 그 친구가? 10kg 됩니다. 대박이네. 여하튼
이런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은데 네. 하여튼 그런 금을 현물도 갖고 계시는 분 많은데 이유는 뭐냐면 안전자산을 갖고 계시는 건데 그런 수요가 그러니까 동일하라는 건 안 하건 간에 금에 대한 수요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1,900 수준까지 바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금이란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주가가 회복되면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기 때문에 금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노코멘트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이분이 오늘도 앞전 코너에도 말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난주 저희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니까 저희 시간을 보면 금요일 아침에 제가 블러드 청재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3월 달에 50pp 인상해야 된다. 뭐 자기가 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없다. 그런 얘기를 원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50pp는 다들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분이 그때 한 얘기는 7월에 100pp까지 올려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를 올리는 거를 1%포인트로 올리는 것을 지금 한 5달 안에 끝내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상당히 급한 건데 이분이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강화했죠. 지금 연준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풀어서 해석해드리면 할도리 해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빨리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얘기하면 지금 보면 시장이 유화적인 조치가 했던 것이 반대로 푸는 것이 테이퍼링을 벌써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끝나면 이제 바로 밸런스 시시거든요. 영어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대차 대조표인데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는 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하거든요. 자산을 푸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돈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압박이 되는 건데 그걸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빨리.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시걸 교수도 작년 봄부터 했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얘기 안 할 때 그 시걸 교수는 빨리 지금 연준 빨리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늦었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앞으로 3, 4년 안에 20%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빨리 이런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이라 하니까 다행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분이 계속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아마 2월 말까지 계속해서 나오겠죠.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익숙해진 것은 많은 분들이 올해 7번 금리 인상할 거라고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요. 그렇죠.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저께의 골드만삭스에서 부사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어저께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S&P 500의 목표치를 5,100에서요 4,900으로 내렸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되는 것이 7번입니다. 금리 7번. 근데 금리 7번인데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베어 케이스라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게 4,900이 아니라 무슨 3,9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7번이 아니라 뭔가 또 세상이 바뀌어갖고 7번 이내로 줄면 5,300, 5,5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국 사람들이나 각 IBD 할 때는 다양한 자기네들이 시나리오 갖고 있겠고요. 항상 베이스를 저희는 전해드리고 베이스에서 그냥 불 케이스도 있고 베어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한국 주식시장 전망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미국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온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5,100에서 4,900으로 내렸으면 딱 바꾼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당 이게 전망점 바꾼 적이 없거든요. 다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예를 들어서 22.5배에서 21점 몇 배로 낮춘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거만큼 내린 거가 5,100에서 4,900이 됐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실 때 특히 미국 주식을 보실 때는 한국 주식은 그냥 대충 차트 그리고 저점 고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20% 이상 하락 뭐 저평가 고평가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보실 때 그래서 주당이익이 얼마 아니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면 매출이 얼마 그래서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얼마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면 그다음 뭘 봐야 된다? 캐시플로우라는 것도 봐야죠. 순현금 흐름 비율이 얼마다 얼마 그게 다 주당 얼마가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야후 파이낸스만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수출들이.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이 좀 해드리면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떨어졌으니 많이 떨어진 거를 좀 다 사야 될까? 물 탄다 이러는 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돈앵커면 어떤 거를 물 타시겠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물 타시겠어요? 저는 더 빨리 오를 종목에 대해서 실적 좋은 종목을 더 사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맞는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실적도 좋아지니까 빨리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고점 대비 하락률을 많이 따잖아요. 네. 고점 대비 많이 하락, 빠진 네, 종목. 많이 떨어진 거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각각의 어떤 계산법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한국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미국 주식은 조금만 공부하시거나 조금만 이제 강의를 듣나 좀 찾아보시면 요즘 오픈된 게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쉽게 소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해주는 사람들이 콘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개별적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품이라 그러나? 잠깐 시간만 들이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많이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 검색으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 엑셀이나 HTS나 뭐 어느 증권사건 솔팅할 수 다 있으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다 솔팅을 하세요. 그거 받은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세 가지. 첫 번째요. 이거는 한국 주식도 가능하면 좋은데 한국 주식 쉽지가 않아요. 그게 솔직히. 근데 미국 주식은 다 됩니다. 제가 된다면 돈이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자료 아니다로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쉽게 하는 거가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 어떤 밸류에이션이냐면 가장 쉬운 것은 주당 이익의 밸류에이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PER이죠. PER이 첫 번째 많이 떨어진 걸 일단 다 뽑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그걸 다 한꺼번에 찾으세요. 그거 갖고 순서 내리기 다니고 마이너스 50% 이상 다 한꺼번에 그 풀을 담으세요. 거기다가 뭘 담으시냐면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잡으세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이 몇 배 이하 뭐 이런 걸 찾으세요. PER이 몇 배 이하. 근데 그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 드리면 여기서 전체 지금 미국의 S&P 500이 지금 떨어져 갖고 18.6배로까지 떨어졌는데 단순하게 그걸 시장 평균으로 따지지 마시고 소속돼 있는 섹터에 대한 PER을 따지세요. 평균 PE. 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주 있죠. 제가 IT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IT 같은 경우가 한 28배 정도 나올 거예요. 그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28배 이하인 네. 종목을. 그거를 하나 분류를 쭉 찾으세요. 그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무료로 다 여러분 데이터 받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찾으세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교수님, 위원님 이익이 안 나면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야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뭐를 찾냐면 캐시플로우 찾으세요. 현금 흐름. 현금 자산. 이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때 예전에는 보통 때는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약하면 쉽게 해서 이거죠. 흑자 부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흑자 개념과 캐시플로우의 순현금 흐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모르시면 이거는 네이버 지식 검색하셔야 돼요. 순현금 흐름의 주가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퍼 캐시플로우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순현금 흐름 비율을 또 찾으세요. 쭉 한번 찾으세요. 그거가 두 개만 하셔도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 그거에서 하다가 마지막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뭘 하냐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 있죠. 투자 의견에 최소한 그렇게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7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바이 의견인 거 있죠. 그 3개만 따지더라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좁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거기 하나도 안 들어있다 그러면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더 사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분류된다 그러면 좀 조금씩 더 사도 된다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시간 언제 될지 모르지만 늘 말씀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전 그거는 솔직히 저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만의 기준이라는 게 저도 어디서 다 배웠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그렇게 기준을 따집니다. 어디나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따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전체 모으는 건 잘 안 되더라도 모르겠어요. FN 가이드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제가 예전에 보면 잘 안 돼요. 한국도 그런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것만 해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 보면 낙폭과대주 리스트 막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낙폭과대주는 기본인데 낙폭과대주를 순서로 매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수 떨어진 다음에 말씀드렸다는 밸류에이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 대비 또 하나는 현금 흐름 대비 투자 의견 그런 걸로 보시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오늘 말씀드렸네요. 아니 교수님은 되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막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 HTS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교수 그래서 같았나요? 오늘? 아니 세미나 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건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네. 부사장님이 데이터 다루는 거 다 그래요? 해주시거든요. 부사장님이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달에 다뤄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네,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다뤄주셔야. 한 번만 배워두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 HTS에서 어떻게 이제 엑셀 다운 받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솔팅하는지 네, 네.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쭉 하면 네. 대부분 아마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한번 보시면 끝납니다. 한번 그러니까요. 보시면. 그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숙제를 드렸네요. 네. 자, 오늘 또 갑자기 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네. 더 많이 사도될 종목을 좀 감별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종목에 대한 네.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또 어떤 얘기 이어서 그래서 아까 해주실까요? 이익과 현금으로 보라는 게 맞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익과 현금을 네. 자기 주식가와 비교하는 거가 핵심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냥 섹터로 전체로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나오고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섹터별 PR이 다 다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수 소비자는 낮을 거고 IT는 높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섹터 PR 이런 것들. 섹터 PR 같은 경우는 구글을 치면 다 나옵니다. 바로 한 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금리는 오늘도 2.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조금 좀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좋을 게 없다. 그렇죠. 이거는 전체 주식시장에서 절대 좋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탐리는 여전히 시각이 긍정적이네요. 예, 탐리까지 말씀드리면 탐리 요즘 제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임스 블러드랑 네. 탐리입니다. 탐리. 제임스 블러드가 좀 어둡게 만들면 탐리가 다시 걱정 마. 제임스 이런 블러드는 거거든요. 어둡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어둡던데요. 아이 그거 어둡게 해석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인플레가 심하니까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그렇죠.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걸 거둬들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네. 그건 그렇고요. 탐리는 2월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시 시작을 보여주고 오늘도 이 화면은 지난주 금요일 건데 오늘도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그 같은 건데요. 이분은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나의 기준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시각은 지나치게 하락한 주식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의 시각도 성장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네. 이분의 얘기는 이제 대표적 예를 들은 게 쇼피파이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점 대비 50% 금년 들어 37%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선택 기준을 또 이 사람도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콘트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분은 그런 숫자제의 의미라기보다는 더 쉽게 어떤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경제 시스템을 바꾼 기업을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장 기술주가 많은데 그것이 정말 경제 시스템을 바꾼 기업이냐는 거죠. 이거를 말이 어렵게 제가 직역해서 이렇게 놨지만 이거를 풀었으면 파기적 혁신 기업이냐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점에서 먹을 걸 시키면 중국집에 직접 전화 걸었잖아요. 요즘은 그 단계보다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배달의 민족에서 하잖아요. 미국이나 거기서 배달이라는 게 개념이 예를 들어서 피자집 가게나 이렇게 좀 배달이 있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도어데이스라든가 우버이츠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경제 시스템을 바꾼 기업이냐 안 기업이냐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아마존 이렇게 바꾸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일상적인 언어가 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직역을 해서 약간 어색하지만 쉽게 해서 검색하다는 얘기를 할 때 구글링이라는 말 쓴다는 거죠. 구글링 한다. 그런 정도가 됐냐는 거죠. SMS 하는 거가 페이스북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가 딱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피파이를 갖고 이분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즈니스 여돈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 물건을 어떻게 파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런다는 겁니다. 쇼피파이 하라고. 그렇죠. 그래갖고 여돈 앵커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 170만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예요. 170만 명 중에 한 명이 다 쇼피파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일상적인 언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하면 이제 이익도 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정도를 하면서 대표적인 거가 빵이 여전히 그런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빵이란 기업의 매수 의견 재확인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분은 금년 2월달에 지금 2월달에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상적 효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작년에 10만 달러 간다는데 안 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쉽다고 하지만 이분은 비트코인이 2020년 이제 20만 달러가 떨어 작년 말부터 한 얘기거든요. 20만 달러요? 20만. 지금은 10만 달러 얘기했는데 안 됐거든요. 20만 달러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오늘 뭐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왜 10만 달러, 20만 달러냐면 제가 한번 몇 번 이 방송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미국 전체 가구에 자산 투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많은 것도 미국도 이제 부동산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주식 있고 채권 있고 금 같은 것도 있는데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거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사람은 꽤 많아요. 제 기억을 보면 한 25% 30%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직간 저주를 갖고 있는데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잔저제권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작년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중국이 금지시켰잖아요. 폭락할 줄 알았고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이분의 전제 조건은 미국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20만 달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좋아하는 건데 뭐 이분의 시각이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사야 되나? 비트코인은 솔직한 얘기로 예측이 안 되는데 이분은 네. 계속 강세주의자였죠 원래. 그렇죠. 예. 네.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강세 쪽에 근데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작년에 얼추 잘 맞았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서 이게 준비해서 있는데 네. 내일 뭐 하자 하겠고 이따가 8시 한 15분 정도나 네. 30분에 아무 얘기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리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오락가락하지만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의 방향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